일반인들의 노래 연습과 전공생들의 연습의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통 연습이라는 개념으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노래방 가서 했으면 연습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반주가 있어요. 무조건 반주와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그냥 흥얼거리는 무반주 노래는 연습이라고는 일단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노래방에서 반주와 함께 혹은 집에서 반주 찾아서 그것과 함께 부르는 것을 연습이라고 하더라. 그에 반해서 전공생들은요, 무반주로도 굉장히 음정 맞추는 훈련 겸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반주와 노래를 하다 보면 무반주가 있는 경우에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해요. 노래 중에서도 이렇게 독백하는 것처럼 혼자 부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클래식이나 뮤지컬에서는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들, 특히 뮤지컬, 성악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무반주에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주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 이유가 되기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뭐 가요 같은 경우야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구하기 힘든 오페라 노래라든지 가곡, 그리고 뮤지컬 넘버들도 요즘엔 그래도 좀 나오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더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전공을 했던 그 세대들이 음정에 또 강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특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반주에서도 음정에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무반주 연습을 따로 하셔야 돼요. 반주와 맞추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분 연습을 거쳐서 반주와 함께 또 얼마나 반주랑 조화가 되는 노래를 하느냐, 거기까지가 사실은 무반주와 반주까지의 총 연습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에 너무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에코 빵빵한 마이크에 너무 익숙하고, 요즘은 블루투스 마이크도 에코 기능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에코를 넣어서 자기 소리 피드백이 전혀 안 되는, 울리는데 뭐 들리는 듯 이러면서 연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제 연습이라는 개념으로 전공생들은 자기 소리의 피드백이 잘 되도록 마이크 없이 연습을 하고, 마이크가 필요한 현장 리허설 같은 경우는 또 사전에 마이크와 함께 연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소리에 100% 진실한 그 모든 공명감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고 깔끔하게 자기 소리를 들어보면서 교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되게 디테일하게 연습을 하는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울리는 곳에서도 노래를 불러보고 울리지 않는 곳에서도 노래를 불러보면서 다양한 공간감에 내 소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공간감에 영향을 받는지를 또한 확인을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공간을 다르게 했을 때 내가 다르게 노래를 하는지, 내 소리가 다르게 바뀌는지 체크하면서 자기가 다양한 공간, 뭐 이런 공간에도 갔을 때도 저런 공간에 갔을 때도 기복 없이 노래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연습할 때부터 준비해 두시면 현장에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전곡을 완창을 하고 나서 연습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공생들 같은 경우는 완창을 절대 처음부터 하지 않아요. 한 마디 마디 조각조각 내고 더 디테일하게는 그 음 하나를 20번, 30번, 50번, 100번씩 연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구절, 예를 들어서 한 마디, 두 마디만 60번, 100번씩, 300번씩 불러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연습이라는 게 사실 지루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해야지 진짜 연습이거든요. 진짜 연습이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뭐 저를 가르쳐 줬던 사사분께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자다가 너를 쿡 찔러서 네가 놀라서 일어난 그 순간에도 노래해 하면 바로 가사도 안 까먹고 박자와 모든 음악적 표현을 다 정확하게 할 수 있을, 음정도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입시는요, 진짜 2단계가 되어서 보러 가는 것이 맞습니다. 가사 까먹으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 만큼 너무너무 연습이 너무 많이 돼서 자다가 일어나서도 바로 부를 수 있을 이 정도가 되어야지 입시를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연습의 개념과 전공생들이 연습의 개념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전공생들 중에서도 대충 하는 친구들과 정말 제대로 하는 친구들의 연습하는 방식, 루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6개월 동안, 1년 동안 한 곡을 불러본 적이 있나요? 한 곡을 적어도 1년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매일 못해도 일주일에 5번은 연습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런 분들이 아마 아예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반인 분들 중에서는. 근데 정말 전공을 하고 그걸로 오디션을 보고 그걸로 어떠한 역할을 따내고 입시를 준비할 정도면 한 곡만 6개월에서 1년을 봅니다. 그리고 그게 띄엄띄엄 한 달에 한 번씩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혹은 일주일에 5번 정도는 꼭 부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전공생들다운 전공생들이 연습을 하는 경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아야지 나는 뭐 연습을 해도 노래가 안 되고 이런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연습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갖고 싶다면 연습다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악보를 좀 보시는 편인가요? 대부분 이제 귀로 듣고서 그걸 흉내내는 방식으로 노래를 많이 하거든요. 들은 걸 따라하는 개념으로 연습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전공생들은 악보를 반드시 지참합니다. 전공생들 중에서 악보를 보지 않고서 연습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정말 그 곡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작곡이 되었고 어떤 음계를 가지고서 그 작곡가의 의도가 어떠한지 그 곡에 앞곡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곡이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극에서 나오는 하나의 넘버였다면 어떤 오페라에서 나오는 중심이 되는 곡이라든지 어떠한 뮤지컬에 나오는 곡이라든지 그러면 그 전체 배경도 먼저 살펴봅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노래만 부른다라는 것은 해석력이 이제 또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감정 전달이 그걸 다 공부해서 표현하는 애들이랑은 붙었을 때 자기가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작곡가의 의도까지 파악을 하고 부르냐 안 부르냐는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이색적으로 자기만의 그 해석을 해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오페라나 뮤지컬에 대한 스토리를 파악을 먼저 하고요. 악보는 반드시 지참해서 어떤 악상으로 그려지고 있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밑에 이렇게 뭐 피아노 반주 그리고 총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악기들이 같이 있어요. 왜 같이 있느냐? 서로 여기는 작게 하자, 여기는 점점 크게 하자, 여긴 느려지자 이런 약속들이 악보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눈으로 직접 보고서 하는 것과 그냥 대충 귀로 따라가면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분석을 위해서 악보를 반드시 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악보만 보고서 그냥 부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제대로 전공다운 전공을 하는 역시나 이 급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분석이 아니라 여기선 이렇게 여기선 이렇게 다 기록을 해요. 여긴 좀 더 이어주고 여기선 발음을 좀 더 조심하고 숨자리도 다 표시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쉬었다 저기 쉬었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절대 전공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약속된 자리에서 숨을 마십니다. 불가피하게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숨자리 하나 더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숨 마시는 거를 잊어버리게 되는 자리에서는 또 숨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약속을 해요. 여기서 숨 마시고 여기 프레이징까지는 숨 안 마시고 가기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채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몸에 다 배인 채로 시험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도 그 상태로 노래를 불러야지 진짜 박수가 나오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모습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소리도 안 듣고 자기 얼굴도 안 보고 이제 노래라는 것은 내가 부를 때 보는 거잖아요. 나는 노래를 하고 있지만 남은 나를 보고 있단 말이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해서 내 소리를 들어보는 피드백도 되게 중요하지만 녹화를 해서 내가 어떤 얼굴과 자세로 노래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물며 마이크만 이상하게 쥐어도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마이크를 쥐는 법도 다 다르고요. 노래할 때 손 모양, 다리 모양, 서 있는 자세 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이상할 정도로 다리를 많이 벌리고 있는데 그걸 의식을 못해서 카메라에 담긴 자기 모습을 봤을 때 그때 되게 충격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미리 알고 고쳐서 무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의 표정도 보시고요. 입 모양도 보시고요. 입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린다, 삐뚤어진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지 않을 만큼은 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가 카메라 테스트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 노래를 감상을 하고 싶어도 계속 거슬리는 문제가 있으면 노래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노래에 집중을 해치는 너무 과도하게 이상한 표정과 입모양 사용이라든지 몸을 쓰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같이 교정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 보여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를 따라서 더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음을 넘어선 녹화 피드백까지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배울 생각을 은근히 잘 안 하더라고요. 전공생들은 배우는 게 너무 당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냥 너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10년, 20년까지 배웁니다.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전공을 시작을 해서 35 이때까지도 계속 레슨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 계속 더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속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또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스인지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안 배우려고 하는 건지, 배우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신 건지. 그래서 그냥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배워서 부르는구나,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전공생과 이 갭 차이를 극복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노래 연습이 연습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공생들 같은 경우는 호흡 연습도 따로 하기도 하고요. 노래를 부르는 시간 외에 악보를 보면서 분석하는 시간, 그 노래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스토리와 그 등장인물에 대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심정, 그 사람의 지금 환경, 처한 상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기도 하고요. 표정 연습도 따로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연기, 내가 이 부분에서는 팔을 이렇게 해야지, 이 부분에서는 웃으면서 노래를 해야지, 이런 것도 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그 범위 자체가, 그 카테고리가 아예 달라요. 입 열어서 소리 내는 것만 연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체능이라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공생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업이라고 생각하고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 몸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쉬지만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은 꼭꼭 채워서 연습을 해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틀에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매일 연습을 해요. 전공생들 같은 경우는 목이 다 갈려서 안 나오면 일주일도 쉬고 2주일도 쉬긴 하지만, 그래도 제 기억에도 제가 감기 걸렸을 때도 항상 레슨을 갔었거든요. 감기 걸렸을 때도 내가 위기 상황이니까 이럴 때도 내가 어떤 식으로 소리를 내면 지금 상황에서도 내가 이 곡을 소화할 수 있을지를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연주 당일날에 내가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런 날에도 노래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그날의 컨디션에서의 최선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호흡, 연기 연습, 걷는 연습, 자세, 그리고 듣는 것도 연습을 하죠. 다른 사람들과 내 소리는 어떻게 다르지?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을 나는 이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지? 비교도 하면서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자기 소리에만 너무 이렇게 빠져 있다가는 정말 노래에서 외골수가 될 것이고, 계속해서 다른 소리도 들어보고 같은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 다른 사람들 것을 여러 번 들어보면서 그 차이를 분석해야지 목소리에 있어서 귀가 밝아지는 거죠. 카레이서, 축구 선수, 피겨 선수 다 똑같아요. 농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연습을 막 하고 나서 농구를 몇 시간 하고 연습 끝났어요. 오늘은 그 이상으로 연습을 하면 오히려 무리가 가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하지 않는 선을 딱 정해놓고서 연습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하고 나서 좀 릴렉스 시키고 이런 자기만의 분석 시간, 다른 비디오도 보면서 다른 선수들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연구도 하면서 나는 이거를 나와 어떻게 접목시키지? 이런 피드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시뮬레이션에서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확장해서 자기가 앞으로 하고 싶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그런 테크닉을 공부를 한다든지, 다음 곡목은 뭘로 하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노래는 뭐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서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곡과 정말 이 곡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전공생다운 전공생들이 연습을 하는 방법은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공생 수준의 그런 노래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전공생만큼 전공생 이상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노력이 그냥 막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지각색의 디테일을 따지고 정말 똑똑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수준에서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만 해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레슨을 막 다녀도 안 느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더 나빠지는 친구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봐주는 카테고리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냥 소리만 듣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뭐 소리를 더 막 열어 이렇게만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저는 다 봐요. 저는 카테고리가 엄청 많거든요. 보는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뭐 연습생들도 저한테 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반드시 여러분 외적인 것도 같이 봐야 되고요. 우리가 막 갇혀가지고 어디서 골방에서 노래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을 건드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노래를 접하고 진짜 진심으로 노래를 하는 그 접점을 만나서 진하게 노래랑 사랑을 하려면 정말 알아야 돼요. 노래라는 게 뭔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을 또 제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들을 통해서 뭐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